안녕하십니까? 자, 휠체어와 리프트를 갖추고 있는 두리발 택시.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법정 대수에도 훨씬 못 미치는 두리발 택시를 운영하면서도 그나마 보유하고 있는 두리발 택시의 3분의 1을 주차장에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만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시철도 명륜역 공영주차장입니다. 교통약자들의 콜택시인 두리발 택시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한창 운행 중이어야 할 오전 11시. 그런데 운행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한두 달 전에 출고된 새 차량들도 눈에 띄고 심지어 시트 비닐조차 뜯지 않고 그대로인 차량도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한쪽이 아예 두리발 택시 전용 장기주차 구역이 됐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에 두리발 택시가 몇 대나 주차해 있는지 직접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주차장에만 40여 대의 두리발이 방치돼 있습니다. 부산시에 등록된 두리발은 모두 160여 대. 하지만 실제 운행 중인 차량은 110여 대 수준입니다. 두리발 한 대를 교대 인력 없이 한 명이 전담하고 있는데 운행 인력도 구하지 않고 올해 30대를 무작정 구입했습니다. 저 37명을 뽑으려는데 20명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 지금 저 심사를 좀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법정 대수 340여 대를 맞추려고 운영 요원 확보 없이 차량만 늘린 결과입니다. 특히 최근 부산시가 두리발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며 아침 출근 시간대 집중적으로 배차하자 상대적으로 오후와 야간에는 두리발을 이용하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낮 시간부터 그리고 밤 12시 이때는 진짜 차를 오래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네, 대기자가 낮에는 한 90명, 70명 이렇게 대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밤에는 차가 부족해가지고 밤에 들어가려면 2시간도 기다리셔야 되고. 부산 지역의 중증 장애인은 5만 1천여 명. 최고 수준의 콜택시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던 부산시의 두리발 혁신 대책은 현실과 거리가 먼 또 하나의 탁상 행정이 됐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지역이 모두 5곳으로 늘어나 전국에 다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죠. 부산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양돈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책도 제대로 마련해 놓지 않고 잔반 급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일부 농가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기장군의 한 도로변 차량 방역 초소. 차 바퀴부터 아래까지 꼼꼼히 소독약을 살포합니다. 양돈 농가 앞 도로엔 흰색 생석회가 뿌려져 있습니다. 농가를 출입하는 차량도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와 연천, 김포에 이어 인천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번지면서 부산도 방역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추가 확진으로 다시 전국에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부산 지역 양돈 농가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부산 시내 양돈 농가는 모두 18곳, 키우는 돼지만 6,823마리에 달합니다. 부산시는 방역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매일 소독차를 동원해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가로 진입하는 출입로를 다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장군에서 하루에 한 번씩 방역 차량으로 차량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돈 농가의 어려움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돼지의 먹이로 사용되는 남은 음식물의 이동을 전면 금지했는데 이걸 먹이로 주지도 못하게 처리가 불가능해진 데다 사료 구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 놓지 않아 잔반 사용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기 때문입니다. 환경부하고 얘기하고 국조위 규제심의위원회 들어가고 법제심사 들어가고 그 하는 기간 동안에 그 얘기들이 나온 거를 싹 무시하고 제한 건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대책은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릴 수 있게 돼지들이. 사료 지원도 없고 뭐 이거 죽으라는 소리밖에 아니에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다른 지역에서도 잔반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들 농가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황. 하지만 여전히 정부가 명확한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과 함께 발병 원인 규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르노 삼성차가 수출 물량 감소 등의 이유로 부산 공장의 시간당 차량 생산량을 다음 달부터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인력 조정이 예상되는데요.
이를 두고 노사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르노 삼성차가 부산 공장의 시간당 차량 생산량을 다음 달 7일부터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당 60대인 것을 45대로 25% 대폭 축소한 겁니다. 닛산 로그의 물량 감소분 4만여 대를 비롯해 수출 물량도 대폭 줄었고 내수 물량도 매년 10% 이상 감소하면서 2교대, 시간당 60대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연간 최소 물량인 20만 대 확보가 어렵게 됐다는 게 이유입니다. 수출 물량도 줄고 생산량도 줄이면서 인력 조정이 예상됩니다. 사측은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희망퇴직과 생산량 축소 이후 상황을 지켜본 뒤 전환 배치 등 인력 조정 부분을 노조와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영업이익에도 근로자를 충원하기는커녕 전환 배치 등 인력 구조 조정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다며 법원에 단체협약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열린 2019 임단협 협상에서도 노사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경제계는 우려 속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올해 닛산 로그 위탁 생산 물량이 중단되고 르노 삼성자동차 최대 이슈인 신차 XM3 수출 물량 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 대립이 심화된다면 회사의 존립과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도 악영향을. 지난 6월 상생 선언식을 가진 지 석 달 만에 노사 갈등이 현실화될 경우 르노차는 내년 이후에는 생산 절벽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다음 주부터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올해로 어느덧 100회를 맞았는데요. 지난해 종합 12위에 그쳤던 부산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선 부진을 씻고 종합 7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유명 인터넷 BJ 양팡, 양은지 씨가 활활 타오르는 성화를 들고 요트에 올라탑니다. 올해로 100회째를 맞은 전국체전의 불꽃이 부산 바다를 가르며 봉송됩니다. 육상에선 레슬링 전 국가대표 양정모 씨가 불씨를 이어받습니다. 해방 이후 첫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스포츠 영웅 양정모. 그가 우리나라 레슬링계에 주목을 끌기 시작한 계기가 바로 1968년 전국체전을 통해서였습니다. 저 역시 체전을 통해서 올림픽에 가서 좋은 성적도 내고, 그러니까 체전은 하나의 한국 체육의 뿌리다. 다음 달 4일부터 서울에서 7일 동안 펼쳐지는 이번 전국체전은 정식 종목 45개, 시범 종목은 태권과 보디빌딩 이렇게 2개, 모두 47개의 종목에서 17개 시도의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냅니다. 부산은 모든 종목에 1,136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올해 부산 선수단의 목표 성적은 금메달 49개, 은메달 46개, 동메달 105개로 종합 7위, 종합 12위에 그쳤던 지난해의 부진을 씻는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회에서 우리 부산 선수단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산시 체육회 전력 분석 자료를 보면 세팍타크로와 근대 5종 등 7개 종목은 부산 선수단의 강세가 예상됩니다. 특히 사격과 수영, 핀수영, 카누, 역도, 체조 등 6개 종목에서 다관왕을 차지하는 선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균일가 생활용품 판매 기업인 아성 다이소 부산 물류허브센터 준공식이 오늘 오전 강서구 미움동 물류산업단지 내에서 열렸습니다. 아성 다이소 부산 물류센터는 지상 5층 높이의 축구장 20배인 연면적 14만 제곱미터 규모로 다이소 중남부권 매장에 상품을 공급하게 됩니다. 아성 다이소 측은 지난 2001년 일본 대창산업의 지분 투자를 받으며 브랜드를 공동 사용하고 있지만 경영진과 전 직원 모두 한국인으로 이루어져 독자 경영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남해안 적조가 조만간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적조를 예찰한 결과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 등 적조생물 출현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연안 수온과 염분 등의 해양 환경이 적조생물 증식에 불리하게 형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율운항 선박 기술과 관련한 정책 컨퍼런스가 오늘부터 이틀 일정으로 부산에서 개막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자율운항 선박의 도입 시 뒤따르는 국내외 산업 환경 변화와 파급 효과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합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해양 강국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정책을 통한 자율운항 선박의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오는 28일 오후 부산지검 앞에서 검찰 적폐청산 부산시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본부는 시민대회 개최에 앞서 내일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 취지와 계획 등을 밝힐 계획입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부산의 주요 대학 교수들도 내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입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증거 보존용이라고 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자가 증거를 반출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이 아닌 증거 보존용이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논리적이지도 지성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아무 의미 없는 억지라고 말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압수수색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정 교수가 동양대와 자택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며 그래야 나중에 검찰이 엉뚱한 짓을 하면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스코가 주최하는 2019 가을 부산 수제 맥주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닷새 동안 백스코 야외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부산 수제 맥주 업체 6곳을 비롯한 150여 종의 전국 유명 맥주를 맛볼 수 있고 푸드트럭관, 프리마켓관에서는 지역 소상공인 업체 60여 개사가 참여합니다. 행사 기간 중 26일과 28일에는 특정 색상 의상을 착용한 관람객들에게 수제 맥주 무료 시음권을 제공하는 드레스 코드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금정산에 특수학교를 세우기 위해 근린공원 해제를 요구한 부산대의 신청을 부산시가 반려했습니다. 부산시는 해당 부지가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산림 여건도 우수한 만큼 부산대의 근린공원 해제 신청안을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는 금정구 장전동 일대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해오다 산림 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 반발에 부딪혔으나 최근 특수학교 신설 신청을 위해 해당 부지에 설정된 근린공원 해제를 요청했었습니다.